한국 브랜드사분들의 글로벌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 매니저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일본 브랜드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관련해서 일본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공유받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일본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브랜드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이 열기를 이어서 지금부터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본 시장 마케팅을 아마존 광고와 함께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어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마케팅 관점에서의 아마존 광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브랜드 전략을 위한 그리고 브랜드 성장을 위한 아마존 광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말 연시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연말 시즌을 준비하시기 위한 아마존 광고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향 마케팅 관점에서 아마존 광고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익숙한 로고이시죠? 아마존 로고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웃는 모양을 담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는 아마존 관련된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없다 보니 제약이 조금 있죠. 그렇다 보니 아마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다 라고 대답을 좀 하시곤 하세요. 그렇다면은 일본에 있는 고객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사실 당연히 저희의 가장 큰 기능이다 보니 같은 대답도 많이 하시겠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쇼핑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에 있어서 아마존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일본 고객들은 amazon.co.jp를 포함한 음악, 알렉사, 트위치, 프라임 비디오 등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아마존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좁은 쇼핑 기능에만 집중을 해보더라도 일본 시장 내 아마존의 영향력은 강력한데요. 아까 홍원정 매니저님께서도 일본 내 아마존 EC 안에서의 방문객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역시 좀 다른 서베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내 연령대별 아마존 인터넷 사용자 도달률을 조사한 외부기관 자료만 보더라도 아마존이 일본 내 고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도달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거의 10명 중 8명까지 아마존을 통해서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연령대가 높아지면 50대 이상 인구 역시 2분 중에 1분을 아마존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존이 일본 국민들의 다양한 쇼핑 행동,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쇼핑을 좀 넘어서 다른 영역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쇼핑에 국한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객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아마존이 일본에서 트위치 리서치 파워그룹과 더 포인트 컨설팅 회사가 함께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5월 3일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일본 국민 약 650명 정도의 샘플을 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비디오 사용 그리고 음악 사용에 있어서 아마존 뮤직,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상위권에 자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표기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일본 고객들이 미디어에서 어떤 미디어가 매체가 관심이 가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트위치 역시 관심 있는 미디어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아는 것보다 일본 고객들은 사실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고객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한 아마존의 역할에 대해서 일본 아마존 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가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비디오가 굉장히 짧지만 나름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인공 여성이 프라임 비디오 컨텐츠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고 싶다라는 영감을 얻고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재료들을 빠르게 배송받은 후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다라는 비디오로 저는 느꼈습니다. 첫 번째 세션 홍원정 매니저님께서 일본에서 진정성 그리고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방금 전 세션에서 또 본부장님께서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디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은 일본 고객들 일상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 있고 실제로 무엇을 사는지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아마존은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객의 모든 접점을 통해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브랜드사분들께서 직접 매일매일 대면을 할 수는 없는 일본 고객들에 대해서 아마존이 대신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제품이 서로 다르듯 고객이 의사결정하시는 과정도 모두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고객을 어떤 접점에서 어떠한 매체로 만나는지는 고객이 그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리고 마케팅 툴은 여기 앉아 계신 브랜드사분들께서 일본향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랜드 성장, 일본향 마케팅을 위해서 아마존이 어떠한 마케팅 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존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광고 제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광고 제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형이나 노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나눠보았는데요. 크게 스트리밍 서비스 중간에 나오는 비디오 광고 형태, 온라인 컨텍스트 상에서 나오는 디스플레이나 온라인 비디오 형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색 행동 중간에 나오는 검색 광고 형태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검색 유형의 광고는 너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폰서드 광고처럼 고객이 무언가를 검색할 때 나오는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나 비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닥지오.jp라는 쇼핑 영역을 넘어서 고객이 쇼핑 영역 밖으로 나갔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광고 제품을 개발한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객들이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실제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아마존은 크게 4가지로 고객 여정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 브랜드 여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고객들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데 사지 않았거나 우리 브랜드를 샀는데 재구매하지 않았던 고객 등 좀 여러 단계의 퍼널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앉아 계신 브랜드사분들께서 하루하루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략을 세우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여정, 전체 여정을 아우르는 하나의 마케팅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여정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전략을 운영을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여정에 따라서 적합한 광고 제품 운영 시기, 운영 목표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저희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 브랜드 이름이든 저희 브랜드 별점이든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크리에이티브나 비디오 광고 혹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인플루언서 광고도 분명히 가능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이때는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평가하실 때는 얼마나 많이 도달을 했는지,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알렸는지, 브랜드 검색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등의 지표들을 평가하시는 게 맞겠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KPI, 저희 목표 세팅을 세일즈에 가깝게 하시는 것은 적합합니다. 다만 이때는 조금 더 우리 브랜드를 아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딜 관련된 배지가 달려있는 크리에이티브라든지 혹은 조금 더 우리 브랜드의 기능이나 우리 브랜드를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이유를 소구하는 문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사실 아마존 광고에서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브랜드를 아는 고객들보다 모르는 고객들이 많고 이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이 여정을 관통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묶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연말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앞선 광고 전략 관련해서 어떤 제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제품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마존 DSP 광고입니다. 이 광고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앉아 계신 브랜드사분들이 알고 계신 정도가 좀 다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제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폰서드 브랜드입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는 이름이 있죠.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이 제품의 기능을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스터디가 있는데 스폰서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브랜드 검색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폰서드 프로덕츠만 이 검색 관련된 키워드 광고 제품만 운영했던 광고주가 스폰서드 브랜드를 활용했을 때 브랜드 검색량이 전후 4주 비교했을 때 59% 정도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스폰서드 브랜드를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10% 정도 이상 늘려서 사용을 해주셨을 때 전후 4주 비교 브랜드 검색량이 15%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치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검색량에 도움이 되는 광고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드 브랜드는 검색 광고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티브가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로덕트 컬렉션, 제품들 진열하는 광고, 스토어 탭 안에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진열할 수 있는 스토어 스폿라이트, 그리고 6에서 45초짜리 비디오 광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크리에이티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다른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광고의 스폰서드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차지하는 지면이 조금 크다라는 점입니다. 주목도를 확실히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를 강조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스토어 랜딩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번 연말 시즌에 혹시 스토어를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폰서드 브랜드를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덕트 컬렉션과 스토어 스폿라이트 관련된 이제 크리에이티브 팁을 연말연시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현지화라는 전략,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과 좀 다르고 한국과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현지화 전략 굉장히 중요하신데 특히 연말 시즌에는 연말 시즌에 좀 맞춰서 저희 스토어 스폿라이트라든지 프로덕트 컬렉션 헤드라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를 좀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어 랜딩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서 딜 운영하시는 브랜드사분들 정말 있으실 것 같아요. 딜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프로덕트 컬렉션의 제품 진열에서 좀 앞단에 진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단에 진열을 했을 때 분명히 CTR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딜 운영하는 제품은 앞에 노출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연말에는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승인이나 시일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등록을 하시거나 수정 승인이 필요하실 때는 72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넉넉히 두셔서 스토어 브랜드를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스폰서드 브랜드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비디오 전략인데요. 비디오 간단하게 보고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광고이고요. 이 비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은 소리가 나왔지만 소리 없이 재생이 되는 비디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에 대한 브랜드 로고라든지 제품 설명에 대해서는 텍스트로 정확하게 노출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미지만 나오게 되면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정확하게 제품에 대한 강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적인 이미지보다 확실히 주목도를 끄실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비디오 제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스토어 브랜드 안에서도 프로덕트 컬렉션만 이용했을 때보다 비디오를 같이 이용했을 때 전환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뿐만이 아니라 상시 혹시라도 좋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비디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맞게 전략적으로 비디오를 잘 브랜드사분들께서 활용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안에서 어떤 비디오가 좋다더라라는 스터디가 있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디오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초에서 45초짜리 광고이고 원하시는 길이를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브랜드 로고는 조금 더 크게 노출을 하시고 텍스트는 조금 덜어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텍스트가 너무 많은, 물론 텍스트를 넣으셔야 하지만 텍스트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CTR이 적은 경우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하니 텍스트는 적정한 수준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한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우리 브랜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측 상단이나 좌측 하단에 저희 제품 관련된 제품 이름이라든지 브랜드 로고를 노출을 상시해 주시면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비디오를 보는 과정에서 놓칠 가능성을 좀 줄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비디오가 워낙에 광고적으로 의미가 있다 보니 인물도 많이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짧은 비디오 광고인 경우에는 앞단에 노출을 하시고, 또한 여러 명을 노출하시는 것보다는 한 명을 노출하는 것이 CTR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 팁들 바탕으로 연말 혹은 연시에 여러 가지 비디오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CTR이나 전환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비디오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스폰서드 브랜드와는 조금 타겟팅 관점에서 다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폰서드 광고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타겟팅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세요. 키워드 타겟팅, 컨텍스추얼 타겟팅, 문맥 타겟팅, 그리고 오디언스 타겟팅인데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스폰서드 브랜드와는 조금 다르게 문맥 타겟팅과 오디언스 타겟팅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이 지금 어떤 키워드,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다니는 컨텍스추얼 타겟팅, 문맥 타겟팅, 그리고 이 고객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따라다니는 오디언스 타겟팅 두 가지를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노출 지면에 있어서도 독특함을 가져갑니다. 단순히 amazon.co.jp라는 일본 쇼핑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밖에 있는 사이트에서도 따라다니는 광고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면을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노출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노출이 되고, 아마존을 나가서 예시로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트위치로 나갔을 때도 노출이 되며, 아마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트로 나갈 때도 저희가 고객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따라가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컨텍스추얼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나 카테고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타겟팅을 하다 보니 주로 왼쪽에 보고 계시는 아마존 안에서 노출이 되고요. 고객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왼쪽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아마존 밖으로 나가서도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팅이나 노출 지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광고들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석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일명 멀티골 전략이라는 부분인데요. 편하게 사진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의 여정, 즉 우리 브랜드를 아는지 모르는지 경험했는지 여정에 따라서 이 여정들을 관통하는 총 6개의 전략들을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운영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우리 브랜드와 가까운 고객들, 먼 고객이기 때문에 먼 고객일수록 우리 브랜드를 잘 모를 법한 좀 먼 고객들, 카테고리도 큰 카테고리, 예를 들어 뷰티라고 하시면 뷰티라는 스킨케어라는 큰 카테고리의 고객들을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말을 맞아서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마케팅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나리오별로도 전략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브랜드를 지금 일본에 당장 알려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브랜드사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하시되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조금 넓은, 만약에 여성, 남성 정확한 세그먼트가 있다면 여성, 남성으로 타겟팅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큰 카테고리를 타겟팅하는 것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뉴트 브랜드, 즉 신규 고객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일단은 컨텍스추얼 타겟팅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보았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라든지 혹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경쟁사 제품을 보고 있는 고객들을 따라다니면서 타겟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컨텍스추얼 타겟팅을 했을 때 뉴트 브랜드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꼭 활용을 연말에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매 전환과 재구매 역시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이 다른 경쟁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제품도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제품 중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저희 제품 보고 이탈한 고객들 대상으로 혹은 저희 제품을 구매했지만 다시 하지 않은 고객들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비디오 유형의 광고이지만 실제로 컨버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들, 특히 스폰서드 광고들이랑 같이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크리에이티브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폰서드 브랜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이미지, 로고, 그리고 헤드라인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커스텀 이미지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실 때 연말에 특히 현지화 전략을 활용을 하셔서 조금 현지에 맞는 연말 연시 시즈널리티를 담은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셔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크리에이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역시 비디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도 비디오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오프라인에도 노출할 수 있다, 오프 아마존에도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해서 우리 고객이 밖에 나갔을 때 조금 비디오로 우리 브랜드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도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 상품 아마존 DSP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컨셉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DSP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스폰서드 브랜드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와는 조금 다르게 직접 운영하실 수는 없고 대행사나 혹은 아마존을 통해서 의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팀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DSP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매체를 가장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타겟팅으로만 들여다보더라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타겟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하시는 타겟팅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거나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서드파티에서 가져오는 타겟팅도 가능하세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와 비슷하게 오프 아마존에도 당연히 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포트 관련해서도 가장 자세한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광고 제품입니다. 아마존 DSP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세션에서 송성덕 팀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인지 어디에 노출되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온 amazon.co.jp에도 노출이 되고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품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제작된 이미지, 디스플레이 형태로도 노출이 가능하며 아마존을 벗어난 오프 아마존 상에서의 디스플레이 혹은 비디오 광고 형태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뿐 아니라 제가 트위치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선 대표적으로 트위치가 있고요. 트위치에서도 디스플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트위치 스트리밍 중간에 비디오 형태로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TV, 일본에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V에서도 당연히 노출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디바이스인 파이어 TV에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스마트 TV인데요. 제가 네모를 친 상단 배너라든지 긴 배너가 바로 아마존 광고 영역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의 광고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랜딩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비디오를 바로 보여주기도 하죠. The iconic hyaluronic acid, a fresh texture, so addictive. It has thousands of 5-star reviews. The booster is so good, we had to make it a cream. Brand recommended by 50,000 dermatologists. Vichy. 이렇게 원하는 행동을 지정을 하고 나면 실제로 아마존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저희는 버추얼 아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신 페이지를 TV에서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한다고 하면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장바구니에 넣는 행동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TV 리모컨을 이제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쇼핑 맥락이랑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휴식하는 공간에서 사실 큰 화면인 TV에서 브랜드를 접한다라는 거는 온라인 PC 화면이나 모바일에서 접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고 담당자로서 언젠가는 많은 한국 브랜드사 분들을 이렇게 파이어 TV나 큰 TV 매체에서 같이 브랜드 컨설팅을 해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이 연말 어떻게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객 여정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 시즌을 크게 3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죠. 실제로 이벤트 기간이 있을 텐데 이벤트 전후 기간을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벤트 전 기간은 사실 이벤트 기간 동안에 들어올 트래픽, 즉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금 끌어올리는 예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나 고려 증진, 우리 브랜드를 몰랐거나 우리 브랜드를 알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은 고객들,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기간에는 당연히 세일즈가 주된 목표이시기 때문에 고려 증진 캠페인이라든지 구매 전환 캠페인, 즉 우리 제품들을 봤던 고객들, 알고 있는 고객들, 구매를 했던 고객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도 모든 행사가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를 이벤트 기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하지 않은 수요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우리 브랜드를 보았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라든지 특정 기간 동안 우리 브랜드를 구매를 했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고객들 등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마케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예산의 투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100%라고 하면 말씀드린 기간 동안에는 특정 퍼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운영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조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벤트 전 기간인 준비 단계 기간 동안에는 예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스폰서드 브랜드나 디스플레이를 운영을 하실 때는 넓은 범위의 타겟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로서리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시면 식품 관련된 카테고리 좀 넓은 카테고리를 타겟팅 하신다라든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한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DSP도 동일한 타겟팅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예쁜 디스플레이라든지 혹은 비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트래픽 피크 기간에는 당연히 세일즈가 목표이시겠죠. 이 기간에는 모든 광고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되 조금 더 우리 제품들을 살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의 캠페인 관련된 예산을 늘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드 브랜드도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도 DSP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리타겟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전 기간 동안에 도달해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들을 좀 적극적으로 타겟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기간인데요. 스퍼트 기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는 수요를 흡수하는 기간이십니다. 이때는 우리 브랜드를 이미 보았지만 이벤트 기간 동안에도 보았지만 사지 않은 고객들이라든지 아직까지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를 과거에 샀던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마지막 남은 매출도 끌어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말 시즌 브랜드 성장을 위한 광고 준비 체크리스트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편하게 사진으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조드렸던 것처럼 각 기간별로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고객 여정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돌아가셔서 연말 준비하시면서 체크리스트가 잘 준비가 되어 계신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일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브랜드사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기에 참여해주신 온 오프라인 브랜드사 분들께서 연말에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